보통인 경우에는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이 좀 올라가고 금값이 내려가면 달러가 오르는 게 정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환율이 금값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네, 제가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값은 금리와 환율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큰 자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전 자산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금과 달러입니다. 금과 달러가 어떤 경제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은 경제 위기가 왔다든가 디폴트, 국가 부도, 그리고 이번에 한번 느끼셨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거는 기후변화에 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크게 요동치는 것이 바로 금과 달러입니다. 그런데 금과 달러는 반비례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예를 들어서 금값이 상승을 하면은 달러가 떨어지고 달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점을 갖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전 세계의 으뜸인 나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도 아쉽지만 따라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환율을 이해하기 좋고 그 다음에 금리 그리고 금값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려면 딱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상의 중심은 미국이다.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축통화,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입니다. 미국 화폐죠. 그리고 환율도 이 달러를 기준으로 달러의 그 환율이 조정되고요. 또 뭐냐면은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우리나라도 미적적인 관련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오르고 각 나라의 자국의 금값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아시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나스닥이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도 오르는 것처럼 각 나라의 주식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미국은 경찰 국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입니다. 특히 분쟁지역, 그리고 미국이 이익이 되는 곳은 어디든지 갑니다. 그 중에서도 그 호르무즈 해협,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다음에 이란의 그 사이에 흐르는 그 해협인데요. 여기를 미국이 경찰 국가 노릇을 하고 있죠. 왜? 마치 경찰차로 이렇게 호위하듯이 구축함이나 함정이 거길 지켜주고 있어요. 왜 지켜주고 있죠? 미국이? 바로 자국에 들어가는 원유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해적선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유조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폭파가 오르면 어마어마한 손실이거든요. 그 지역을 미국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이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이해를 잘 해야지만, 그리고 금리, 그리고 환율,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죠? 금값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과장되지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미국, 진짜 어마어마한 이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왜 흔들리고 있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화폐를 발행해서 달러를 너무나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 과연 미국이 1조 달러의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가 5.5%로 해외에 있는 자금을 기업 유치를 하고 있어요. 왜요? 특히 일본에서는 미국이 5.5%의 금리가 있으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거든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돈을 투자할까요? 안 합니다. 어디 투자하겠어요? 미국이 하죠. 5.5%만 주는데.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나스닥, 다른 곳은 다 주식이 좀 힘들고 뭐 한데 미국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미국 GDP 상승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미국은 굉장히 탄탄하구나,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금리 베이비 스텝에서 0.25 한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이렇게 보이기 위한 이런 액션에 절대 속지 말아 주십시오. 자, 보통 노동자 고용 지수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임금,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뭐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고용 지수가 높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금리를 낮춘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이고 아주 편협한 시각입니다.
자, 노동자 고용 지수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거 높아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인플레이션 다시 옵니다. 금리 다시 인상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이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하느냐, 또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미국에 있는 경제 상황이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국가 부도나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어떤 방법을 취하긴 취하되 지금에 있는 이렇게 편협한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미국은 어려워질 것이고요. 어려우면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고요. 그 액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시무시한 팬데믹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황에 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고 어디가 살아남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러.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저희 나라 그 IMF 때 있죠. 그때 우성 씨, 우리나라가 디폴트라고 그랬나요? 국가 부도가 날 뻔했는데 왜 난지 아세요? 국가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이. 그것보다도 달러가 없어서예요. 우리 나라가 달러로 모든 지불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단한 나라죠. 원유도 바로 달러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요, 모든 지급 수단이 달러예요. 그런데 중앙은행에 달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IMF가 구제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IMF를 극복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 너무 착해요. 정말 착한 겁니다. 그리고 민족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민족 국가는 아니지만 그 어떤 우리나라의 단결심, 민족 국가의 자긍심, 그런 것들이 이 모든 달러가 부족해갖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금을 모아서 그걸 팔아서 달러로 받아가지고 해결한 겁니다. 봐봐요. 달러가 없어서 디폴트를 선언할 정도의 국가의 부도 위기가 있었는데 IMF에서 구제를 받았는데 그 구제금을 국민의 금을 팔아서 해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달러와 금이 있을 때 과연 이 안전자산의 승자는 어디가 될 것인가? 최후의 안전자산은 금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자, 금은 어떤 겁니까? 옛날에 금본위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패권 국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들은 그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였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이거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이거니까 달러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패권 국가들, 특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게 100년 설? 그런 게 있습니다. 100년 동안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기축통화가 바뀌었어요. 패권 국가가 바뀐 겁니다. 자, 그전에는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해상을 장악해갖고 그 패권 국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정말 영국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그 패권을 미국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유, 가장 중요한 원유, 그 가격을 달러로 계산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확고하게 부동의 화폐가 된 겁니다. 그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제까지 몇만 년 동안 변하지 않은 화폐의 유일한 것은 금입니다. 달러는 금을 대신해서, 화폐라는 거는요, 금을 대신해서 영수증 쪼가리밖에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영수증이에요. 금을 맡기고 영수증 준 게 화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에 있는 닉슨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자기가 베트남 전쟁에서 막 진짜 너무 많은 자기네 나라에 통화가 나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금 본위제의 무너짐이 시작된 겁니다. 자, 1대1, 1대10, 1대100, 에이, 그냥 신용으로 화폐 발행해. 화폐는 뭐예요? 우리가 화폐의 기능을 인정해줘서 화폐지 사실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께서는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금 본위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화폐인 금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저는
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을 제가 금은방 한다고 여러분 금 사세요, 금이 최고입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요, 이 금이 얼마나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남한의 전체 인구의 1%도 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금을 거래하고 금을 사고 파는 그 비율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십시오. 1%, 2%, 3%, 저는 5%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글쎄요. 이 경제 상황과 국제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오른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금과 아울러 은도 있는데요. 같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신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 금과 은은 공부하고 알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남이 얘기한다, 남이 산다, 그리고 이제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폭락할 거야, 이런 거를 남한테 듣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왜 금이 오르는 거고,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고, 환율은 어떤 작용으로 금에 영향이 있는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환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환율은 어떻고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환율은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뭐 지금 뭐 한 1,000원이다, 1,300원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쉽게 환율이 좀 어렵습니다. 헷갈려요. 근데 자, 환율 앞에 달러를 좀 붙여보세요. 달러 환율 상승.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게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자, 반대입니다. 달러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 그런데 자, 1달러에 1,000원인 게 1,300원을 올라갔어요. 그럼 원화가 올라갔네? 그럼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1,000원이 1,300원 올라가면요, 원화 가치가 하락된 겁니다. 헷갈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하는데요. 자, 흔한 거 있죠.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흔하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싸지는 거예요. 귀하면 비싸지는 거죠. 요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요, 환율, 금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지는 겁니다. 요 개념만 아시면 굉장히 좋아. 그리고 또 뭐예요? 자, 수출해요. 막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요. 이거 하면 좋겠네요. 자, 손흥민, 옛날에 박찬호, 메이저리거 가갖고 팍 던지는데 갑자기 내가 그랬죠. 그 환율 앞에 달러를 붙이라고. 달러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박찬호는 어떨까요? 이거죠. 네. 달러로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박찬호는 땡큐죠. 왜? 그걸 한국에 갖고 오면 1,000원짜리가 1,3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죠. 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을 수출했다고 쳐요. 그 돈을 뭘로 받아요? 달러로 받아요. 그러면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거죠. 자, 뭐든지 한쪽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반대인 거는 반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니까 이거 하면 헷갈려요. 한쪽만 생각하세요. 한쪽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저희가 지금 부동산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환율이 어떻게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자, 환율에 대해서는 금값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죠. 나랑 별로 상관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중요한 거는 지금 금값이에요. 자, 우성 씨.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저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하나 하면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국내 금값이 국제 금 시세를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율 변동이 금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지금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코너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요점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기 시청자 여러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사장님, 금값 많이 내렸구만. 올랐다 그래. 와, 올랐는데요. 에이, 국제시세 이렇게 떨어졌는데 금값이 왜 어떻게 오를 수가 있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성 씨, 요거 확대해갖고 한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여기 지수를 보실 때 그래도 제일 유명한 게 여기 한국 금거래소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오늘 건데 지금 보면은 온수당 가격이 좀 내려갔어요. 이 보시면요. 그러면은 요걸 보면은 금값이 내려간 거죠. 보통 우리 소비자들, 우리 고객들은 이걸 보세요. 여기에 이제 파란불이 있잖아요. 네네. 이 파란불이 쫙 돼 있으면 금값 내려갔네? 그래요. 자, 근데 조금만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국제 기준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 얼마죠? 이건 원으로 계산하는데 40만 2,200원 정도 나오네요. 40만 2,200원. 자, 요게 국제 시세 가격이에요. 그런데 조금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 미국 환율이 있죠. 지금 환율이 올랐네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자, 국내 금값은 첫 번째
국제 금 가격 플러스 환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 금값이 5% 내렸어요. 근데 환율이 5%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제하고 변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금 시세가 파란불이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은 금값이 오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금과 달러는 반비례한다. 근데 보통인 경우에는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이 좀 올라가고 금값이 내려가면 달러가 오르는 게 정설이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뭐 팬데믹, 전쟁, 기아, 그리고 뭐 경제 위기, 뭐 디폴트, 뭐 이런 상황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요, 막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아, 환율이 떨어졌나 아니면 올랐나도 금값을 보면서 금리의 영향이 있으니까 환율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아, 금값도 좀 올랐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금 시세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희 구매자 여러분들, 손님들이 이런 건 잘 모르시러 가더라고요. 그냥 요 치수만 보시고 내려가. 요거만 보시고 빨간불이면 올라갔네 그러는데 환율하고도 연결이 되니까요. 환율도 같이 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얘기를 꼭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해외에 있는 특히 이런 재미교포분들,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요즘에 자주 오십니다. 미국에서도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뭐 물론 미국에 계신 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 계신 분들, 그래서 그 유튜브, 왜냐면은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해서 제가 진심으로 애청해 주셔서, 특히 미국에 계신 재미교포 여러분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영어로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요? Hi, everybody. 자,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안전자산을 얘기할 때요, 보통 금하고 달러인데 이게 연관이 되는 게 금리잖아요. 그건 또 은행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은 원자재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환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과 그리고 달러와의 관계, 금과 달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안전자산에서 저는 달러와 금이 연동되는 건 사실이고, 또 세상이 어지럽고 그리고 뭐 공황이 오고 그러면 아마 달러도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 달러의 주인인 미국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미국이 경찰국가, 패권국가로서의 모든 일에 간섭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각 전 세계의 나라에 관여 덜 할 것이다. 왜? 이제 자국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질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한국에 가갖고 우리 군인이 가서 죽어? 왜 걔네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돼? 왜 이라크나 이란 같은 데서 왜 우리가 거기 파병을 해야 돼? 호르무즈 해역을 왜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거기 지켜야 돼? 멕시코에서 건너오는 이 이민자들을 왜 우리가 받아야 돼? 한국에 있는 공장이 와가지고 자기네 이익 보고 있는데 우리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 노동자들은 왜 지금 실업자가 돼야 돼? 자, 미국이 변하고 있다니까요. 이 전 세계 패권 국가인 힘이 가장 센 미국이 변하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국 우선주의.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럴까요? 나토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이 지원하는 물자나 기금 회수 안 할까요? 그럼 바빠지는 거예요, 각 나라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국 우선주의. 자, 자원 없고 인적 자원만 있는 우리나라 심각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이 필요합니다. 절대화폐, 금이 이제까지 계속 올랐는데요,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오를 수만 있습니까? 하지만 금은 항상 그 자리를 갑니다. 자, 이제까지 금이 계속 올랐어요. 그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2019년도에 금값이 하이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하이를 찍었죠.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금값이 최고로 찍었을 때는 환율이 1,1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400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얼마나 올랐어요? 그 올라간 만큼만의 금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금값 많이 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경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세계 자국주의로 갈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고 버티시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측하셔야 됩니다. 안전자산인 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